저기 뭐야. 봅시다요. 13번부터 보죠. 13번에, 예, 여기죠. 요 정도로 갈게요. 자, 13번 원, 위의 점을 P, 원 위의 점을 Q라 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원과 원 사이에 있는 두 점과 점, P와 Q 사이에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 최소 하면은 일단, 최대 최소라고 하면 일단 뭐에 대한 거를 생각할까요? 중심거리랑 중심거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 위에 있는 두 점, 얘가 최소값. 그럼 거꾸로 요 반대편 두 점을 선택할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중심거리를 내가 D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뭐가 돼요? D 플러스 R 플러스 R 프라임. D 플러스 뭐 R1 더하기 R2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그럼 D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이런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저 원과 원 사이의 관계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두 번째 원의 중심좌표는 1,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입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는 5가 되는데요. 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5라는 건 저렇게, 그죠? 두 원이 서로 바깥에 존재한다 라는 관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공식 써먹으면 되겠죠. 최대값은 얼마? 8이고요. 최소값은 그럼 2가 될 테니까 두 값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죠. 끝. 다음 14번. 14번 점 A와 원 위의 사이 P의 거리를 D라 할 때 D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여라. 제가 이거 니네들이 아무도 정리를 안 해놔서 까먹으셨을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원 밖의 한 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점까지의 거리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서로 같은 애는 항상 두 개씩 존재한다. 누구를 제외하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다면 지금 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0이고 요 중심좌표가 7,5,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중심거리는 얼마가 될 거고? 13이 되고요. 그럼 최소값이라고 하는 애는 얼마예요? 최소는 얼마? 1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1이 될 거고요. 최대는 얼마? 13 플러스 2니까 15가 되겠죠. 그럼 뭐라고? 11짜리를 하는 애가 하나, 12짜리는 몇 개씩? 두 개, 13도 두 개, 14도 두 개, 15가 하나. 그래서 11 하나, 12 두 개, 13도 두 개, 14도 두 개, 15 하나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 3 곱하기 2 더하기 2, 총 8개 있겠네요. (15번) 진행하겠습니다. 점 2, 마이너스 2, 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두 개 있다. 식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y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제곱이고요.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이라 두 원의 중심은 R 값이 얼마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과 1. R의 값은 1 아니면 5가 될 거고요. 즉 몇 콤마 몇이랑? 마이너스 1, 1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5, 5라는 점이 지나겠죠. 거리는 4루트 2. 아마 여기서 틀리신 분은 제가 분명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4분면에 따라 식이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씹고 그냥 x-r, y-r 써서 틀리신 분은 있겠네요. 됐죠? 다음 가겠습니다. 16번 1사분면 원이 1사분면에 있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 요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저 A보다 R이 크다. 크고요. 크고 B보다 B가 R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x-4의 제곱 더하기 y-9의 3의 k 마이너스 제곱이고요. 25죠. 2k-5인가요? 그죠? 네. 예. 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뭐보다 커야 되는데 2k-5라고 하는 값은 0보다 커야 하는데 누구? 2k-5의 루트를 씌운 이 값 r이 4보다 작아야 하고 3보다도 작아야 된다고. 그쵸? 같아도 안 돼요. 축에 걸치면 그 4분면에 있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k-5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고 정리하시면 2k-5가 9보다 크고 0보다 작죠? 2k의 값은 5보다 크고 14보다 작아요. k의 값은 7보다 작고 2분의 5보다 크네요. 3, 4, 5, 6. 합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배운 걸로만 해결하기에는 사실 배우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1사보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그려서든 뭐든 간에 그냥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7번이요. 넓이가 최소가 될 때 원의 중심 좌표. 일단은 넓이가 모르겠고 표준형 바꿔봐요. x-4k의 y 플러스 제곱 플러스 16k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k의 제곱 플러스 얼마니? 4k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 20k 더하기 9입니다. 즉 20k 제곱 마이너스 20k 더하기 9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
여기 R제곱이잖아요. 이게 넓이잖아요. 네. 넓이의 최소, 즉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을 가질 때의 저 4K, 마이너스 2K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까지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최소값 0보다 크다. 29 아까 말한 파기 K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 더하기 9. 아, 저 R제곱의 최소값은 얼마구나? 4. 4가 되겠다. K가 얼마일 때? 2분의 1. K가 2분의 1일 때. 그럼 몇 콤마 몇이 될 거고? 반지름은 2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라고 하나하나 다 찾아주실 수 있게 되겠죠. 예, 넓이를 물어보든 중심의 위치를 물어보든 뭘 하든 간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일반형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열림 말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몽땅 다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고민합니다. 다음 18번인가요? 자, 두 점을 만족시키는 점을 좀 필요한다면 그때 한번 보여줬을 겁니다. 결국엔 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뭐로 갖는다?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A점과 B점이 이렇게 한직선 위에 있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원이 생길 텐데 그 원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의 중심 좌표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삼각형 APB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 물어보게 되는 걸까? 제일 높이 있을 때, 즉 얘가 뭐가 되는데? 반지름. 예. 그래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얘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애는 뭘 구하는 과정이다? 뭐 곱하기? A. AB 곱하기 AB 곱하기 반지름 구하시면 된다. 자, 내분점은 내분점 몇 콤마 몇?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2 콤마 0 얼마? 마이너스 1 콤마 0 외분점은요? 3 빼기 1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콤마 0이니까 몇 콤마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 콤마 0 중심좌표,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5 콤마 0이 될 거고 반지름의 값이 얼마? 2분의 3이 되겠죠? 끝. 다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하시면 간단합니다. 요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요 그림이랑. 여기 있는 얘들은 뭐 쩔이고요. 얘는요, 되게 전형적인 문제라서 유형을 외우셔도 돼요. 접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접었을 때는, 맞아요. 접었을 때는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뭐가 생겨요? 접은 애를 기준으로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돼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쉽겠죠? 네. 자,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3이요. 접은 애도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3. 3이고요. 지금 또 하나 특징 잡히는 거 보이세요? 뭐가 보이냐면 P가 보여요. X축과 접하는 접점의 좌표가 1,0이라고 보여요. 그럼 이 중심 좌표는 어떻게 될까? 1,3입니다. 요 1을 기준으로 1, 반지름의 길이만큼 3이 됩니다. 즉, 어떤 놈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아이와 누구의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 요 두 개를 만족시키는 애를 연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x-1 더하기 6y-9는 0. x 더하기 3y는 5. 끝. 그러니까 결국엔 이 원을 하나 새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푸는 문제고요. 저 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린다라는 게 생각 못하는 분들은 못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라이트 셀에선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뭐? 뭐? 저 312번. 왜요? 네? 왜요? 그걸 일반 표준형으로 고치면 뭐뭐 하고 구가 나오는데 이게 x축과 만나서 생겨야되니까 그 1이 이렇게 넘기면 1이 돼야 되는데 추점에서 만났습니다. 식이죠? 네. 대표는 끝이 36, 8, 9죠? 몇 코마 몇에서? 어디까지? 6 코마 마이너스 1이니까 저 위네요. 그냥 내 맘대로 적을게요. 여기 내려서 적자. 요 6 코마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요? 그럼 당연히 1, 1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데요? 3, 3이요? 그러면 선의 길이는요? 4루트 예. 왜? 뭐 때문에? 어디가 먹혀서 질문하셨어요? 이게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아. 생각을 하고 접한다? 아니요. 그 다음 두 번째, y에다 0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식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8이요. 인수분해 됩니까? 네. 뭐랑 뭐로 되죠?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이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14로 그럼 x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는데요? 6 빼마 루트 8? 그죠? 네. 네. 그럼 요 두 점의 좌표가 뭐랑 뭐가 되는 거예요? 6 더하기 2루트 2랑 6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죠. 거리 차는 4루트 2. 도 가능합니다. 됐죠? 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15.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원과 x축 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와 y는 ax가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자, 뭘로 풀면 돼요? 아까 했던 그대로 얘랑 얘가 서로 어떤 거야? 같다. 중심으로부터 x축까지의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와 같다로 풀 수 있습니다. 몇 콤마 몇이? 3,1. 거리가 얼마예요, 그러면? 1이에요. 그럼 3,1과 저 ax-y는 0까지와 3,1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3a-1인데 그 값이 얼마가 될 거라고? 1이 될 거라고. 자, 다시 또 얘기해요. 절대값과 루트를 벗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양변 제곱한다. 9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이 a제곱 더하기 1 정리하면 8a제곱은 마이너스 0 따라서 a는 뭐가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아니면 4분의 3이 나오겠다. 0짜리는 여기 있으니까 x축 4분의 3이겠다. 끝.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었을 것 같아? 원반 이런 거죠. 현의 성질. 3학년 2학기 원의 성질 중에서 원과 직선 파트 중에서 현의 성질 중에 하나 뭐가 있죠? 원의 중심에서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다.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그거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게 있답니다. 선생님 그럼 그거 이용 안 하면 못 푸나요? 그거는 아닌데요.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저 거리식을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얘를 그냥 진짜 정말 연립으로 해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정말 권장하지 않는 게 난이도가 그러니까 복잡한 게 미칠 거예요.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5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x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될 거라? 3 뿔마 루트 3이 될 거라 요 길이가 2루트 3이구나 라고 하는 애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는요. 쟤랑 연립을 할 거예요. 누구랑? 저 x-3의 제곱이랑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4라는 애랑 y는 ax라는 애랑 연립을 해야 되거든요. 연립을 해서 해를 구했을 때 그 뭔가하고 뭔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 a 알파 그리고 베타, a 베타가 돼서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까지 구하시면은 뭐가 되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루트 3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얘를 연립하는 것도 1이고 점의 좌표를 찾는 것도 1이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심지어 a는 안 사라져요. 알파하고 베타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직거리를 하는 것도 일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A를 찾는 것도 일인데 안 되진 않거든.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그냥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퉁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쉽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315번이었습니다. 또 딴 거 있으신가요? 괜찮으십니까, 나머지는? 315번은 질문할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셈으로 돌아가죠. 음. 자, 우리 저번 시간에까지 이제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것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 두 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두 원을 그냥 빼버리면 뭐가 생기고? 공통연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애를 앞에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두 점의 그쵸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었죠. 전 프로그램 써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이고. 그러면 똑같이 직선의 종류가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에 대해서 각각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원래라면 이 식은 어떤 식이기 때문에 2차 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위치관계라고 하면 판별식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애로 풀 수 있으나 식이 너무나도 뭐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풀어라? 중심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보다 작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같으면 한 점에서 접하고 크면 만나지 않을 거다로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냐면 현의 길이를 문제. 현 또는 할선과 관련된 문제. 얘는 결국에 뭐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날 때에 대한 식들이었어요. 공통현도 있었고. 그죠? 저기, 우리 몇 번까지 했었나요? 필수 예제는. 3번이요. 필수 예제 3번까지 진행했었나요? 네. 네. 예. 그 3번과 2번과 연결된 내용이 필수 예제 5번이에요.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하는 할선과 관련된 문제 혹은 현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 제가 얘는 뭐로 구하라고 했습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라. 뭘 통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필수 예제 5번 한번 가봐봐요. 자, 필수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어때? y는 x 플러스 k라는 애랑 누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고 하는 애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얼마래? 8이래. 자,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현의 길이의 절반인 얼마를 체크해주면? 여기 현의 길이가 얼마나 나와 있는데? 8이요. 그러니까 여기 4라고 써주면, 아하, 저기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구나? 3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신다면 식은 어떻게 세워질 거고? 루트 2분의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라고 세워놓고 얘랑 원점이랑 거리식을 세우시면 돼요. 루트 2분의 K가 절대값 k가 3이니까 k의 값은 뭐가 되겠구나? 뿔마 루트 뿔마 3루트 3루트 2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두 개를 찾아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죠? 현이나 할선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을 이용한다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다고. 더 디테일하게는 제가 어떤 멘트가 나오면은 기하로 푸는 게 이득이라고 했죠? 길이라는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이라는 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뭘 쓴다? 기하를 이용한다. 해서 푸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말고요. 자, 뒤죽박죽해서 죄송합니다. 필수예제 4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만나지 않는 접선과는 뒤에서 더 크게 다룰 주인공이에요. 얘는 이제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저 가운데 있는 놈은 주인공이 될 거라 잠깐 옆으로 빼놓고 만나지 않는 애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떤 문제겠냐? 거리요, 거리. 그냥 그게 다예요. 뭐요? 어떤 만나지 않는 저 D가 R보다 클 때의 문제는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원에서부터 그 원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디서 최대값, 어디서 최소값? D-R D 플러스 이번엔 D는 그러면 뭘로 구할까? 기어가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점과 직선 직선 사이의 거리일 뿐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중심거리라고 놓는다면 최대값은 뭐가 되고 원 위에 한 점과 직선 L 사이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최대는 플러스 D 플러스 R, 최소는 D-R D 마이너스 R. 이렇게만 계산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필수예제 4번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필수예제 4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래? 4래. 요 위에 있는 점과 직선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20은 0이라고 하는 직선.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곱하랍니다. 자, 원의 중심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요 직선과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거리는 5분의 5분의 20 20은 절대값 4. 그쵸?
중심거리가 4가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고? 6, 최소값은 얼마니까? 2, 곱하면 얼마? 12. 라는 값 12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곧 까먹을 것 같다거나 헷갈린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가요, 여기 막간에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식을 싹 정리를 해서 서버에 올려놨어요. 그 특강 때나 아니면 그걸 처음 나갈 때 쓰라고 선생님들한테 쓰라고 제가 그거를 적어놨어요. 니네는 한번 그걸 봤을지 모르겠는데. 서버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월수공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분풀을 진행 중이고 공수원 그 화목토는 확률과 통계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분풀 하는 애들한테 앞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때 제가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 변형식 그 10개씩 적혀 있는 거를 주고서 다음 시간까지 외워와 백지 테스트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아니요. 백지인 걸 알았어요. 월요일 날 줬어요, 설문도. 그래서 수요일, 어제 봤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되게 당황하는 거야. 아, 까먹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자기 되게 자신만만하게 막 이러고 있었던 애들이, 어, 거기에서 제일 많이 적은 애가 19개였고요. 제일 적게 적은 애가 8개였어요. 20개 중에서요. 6개였나? 8개였나? 그러니까 걔 아예 공부를 안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애들이 다 처음에 반응이 어땠냐면 다 됐어요 자기는 이미 준비 다 해왔대 라고 한 결과가 그래요. 무슨 말이야? 제대로 안 이게 뜻하는 말은 뭘까? 아니요? 아니요? 다 외워도 못.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너네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딱 까놓고 생각해봐. 너네들 나랑 수업할 때 보면은 어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막상 이거랑 비슷한 문제 결 한번 쫙 풀면 그거 다 맞을 수 있냐? 왜요? 니들이 정말 그게 그 공부한 그 지식이 니네 거로 됐다면 그걸 과연 틀릴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개념을 흡수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런 걸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진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애들이 안 믿는데, 설명을 기깔나게 잘하는 어떤 물리학자 교수님의 수업을 청강을 하러 손을 잡고 이렇게 청강을 하러 가서 여기 주연이랑 손을 잡고 딱 가가지고 저희 양자역학 이론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떠벌리는 거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눈이 퀭해지면서 와씨 뭔 소리야 할 것 같지? 되게 잘 이해가 되는 척해요. 와씨 나 이제 어디 가서 자랑해야지. 양자역학 자랑해야지. 야, 나 개쩐다. 라는 생각. 와, 나 이만큼의 지식이 충족됐다. 라는 생각을 딱 하고서요. 그 문밖에 아니라, 문 밖으로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빔 프로젝터가 꺼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뭐였지? 그래갖고 다시 그 빔 프로젝터를 딱 보여주잖아요. 아, 그래,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또 막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해. 나 또 그걸 딱 끄면, 그럼 물어봅시다. 빔 프로젝터를 키면 아는 척 했다가 꺼지면 까먹는 거는 니들이 아는 상태일까? 모르는 상태일까? 그러니까 니들은 모르는 상태인데 왜 복습을 안 하고 문제부터 푸냐? 이 단원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왜 문제부터 푸냐? 애들한테 딱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자, 공식이니까 애들한테는 외워질 때까지 계속 써.
반복해서 써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얘는 뭐 해야겠냐? 쓰든 정리하든 요약을 하든 다시 복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알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시간 없다고 그냥 대충 문제만 찌끄리지 말고. 자, 이제 접선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접선과 관련된 문제는 유형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준은 요 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혹시 내가 이 반에다가 팔짱 끼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접선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요. 자, 결론, 뭐 중간 과정을 이야기 드리자면 그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몇 개씩 생겨?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두 개씩 생기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y는 mx 기울기가 m이니까요. 얼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라고 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전과 직선, 요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봐봐. 잘 생각해봐. 자, 여기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다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n이라고 하는 값을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원의 중심인 0,0과의 거리가 얼마인? 반지름인 저 n을 찾아보자고요. y 말고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이라는 식과 원점 사이에 거리가 누구? m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n이 될 텐데 얘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값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n은 뭐가 된다?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더라. 여기서부터 유도되는 애예요. 여기서부터 유도되는 애입니다. n이라고 하는 값이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돼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더라. 넘버 2. 두 번째는 되게 쉽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쉽습니다. 원 위에 한 점 x1, y1에 대하여 원 위에 한 점 x1, y1이 있을 때 일단은 얘도 공식부터 알려드리자면
여기 x가 두 개 곱해져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좌표로 갈아 끼기만 하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y도 두 개 곱해져 있는 애 중에서 하나만 y로 좌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럼, 아직 증명을 안 했으니까 뭔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식을 세울 수 있는지는 한번 좀 해봐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를 만족하는 한 점 3,4가 있대. 원위의 점 3,4.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3x 플러스 4y는 25. 끝이야. 이런 애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 그죠? 왜 이렇게 될까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증명. 어떠한 하나의 원이 이거면 찐빵이냐. 자, 원이 하나 있을 때, 파였다. 몰라. 이 정도로 수습했다 칠게요. 원이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x, y에 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게? x1분의 y1. 그치. x1 분의 y1이지. 그렇다면 요 놈이랑은 항상 뭐가 되기 때문에? 수직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가 되게? 마이너스 y1분의 x.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돼?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돼? 마이너스 y1분의 x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저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야. 그래서 식 세워보면 y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식을 조금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y1y 마이너스 y1 제곱는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의 제곱입니다. 맞죠? 네. 그럼 한 번 더 정리해주면 x1x 더하기 y1y는 얼마?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거든요. 지금 이 식의 방정식이 요 식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그 직선 그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x1, y1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로 바꿔줄 수 있다? r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있는 한 점의 그 접선의 한 점. 그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라고 식이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얘가 제일 좀 귀찮아요. 원 밖에 한 점을 줄 때는 어떻게 식을 세울 것 같을까? 얘는요. 새롭게 쓰는 기술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풉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이용하냐면 y는 mx-a 더하기 b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m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죠?
가정하고 m이라고 하는 을 구한다. 첫 번째처럼 푸는 거야.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주어진 m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문자로 m을 놓고 그대로 똑같이 풀듯이 풀어서 기울기를 찾으라는 얘기야. 두 번째는 그럼 여기죠. 두 번째는 그럼 뭐예요? 원 위에 한 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x1, y1이라고 가정해요. 자, 이거는 뒤에서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할 거 뭐라? 저 파란색식 두 개,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만약에 이걸 까먹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점과 원과 직선 사이에 위치 관계. 이거에 대한 식 유도였다라고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두 번째로 기억하는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고요. 항상 몇 개 생길까? 두 개. 항상 두 개예요. 항상 두 개가 생겨야 됩니다. 반드시. 다 봐봐. 그래서 뭐 접선의 길이 같은 것들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기 한번 저기 있다. 124페이지 보이세요? 124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제가 저번에 한바닥으로 정리해서 써드린 내용 안에 포함됩니다. 다 적어 놓으셨고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 거짓말 진짜야?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리피트 해드릴까? 우리 손잡고 양자역학 수업을 들으러 갔다 오면 알 수도 있다니까? 영상을 보겠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건 착각일 수 있다고.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모든 시험이 오픈북이라고 한다면 알기만 해도 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오픈북이 아니잖아요. 외우셔야죠. 자, 필수예제 6번. 자, 필수예제 6번 가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에 첫 식이 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뭐한대? 접하고 다음 뭐래? 2x 플러스 y 더하기 5는 0에 평행하답니다. 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울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저 반지름이 얼마라서? 1. 1이라서 y는 마이너스 2 x 뿔마 루트 4 마이너스 5. 끝.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예요. 저 공식에다 그냥 때려 박으면 돼요. 자, 필수예제 7번. 뭐하래?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는 원 위에 점 a, 3이래요. 그 다음에 뭐래? 2x by 13이라는 접선이 생긴답니다. 식 어떻게 돼? A 맞아. AX 플러스 3Y가 ax 더하기 3y는 13.
13이라는 식이고 이 둘이 서로 맞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고 2, B는 3. 3이라 두 값의 합은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일단은 네, 2번 x 더하기 y는 1이고요. x 더하기 2y의 값이 마이너스 2인데요. 얘는 x의 값이 얼마니? 아, y부터 할까? y가 얼마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3. x는 4. 그죠? 그래서 4,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가 나오는데요. 얘랑 교점이 4, 마이너스 3이고 어디에?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에 접한대요. 4x 마이너스 3y가 20. 위의 점이죠. 네. 이 교점이 원 위의 점이죠. 네. 그럼 식 세우면 되겠네. 4x 마이너스 3y는 25. 요렇게 식 세우고 끝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대들 내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 똑같이 평행이동으로 한번 해볼까? 평행이동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하는 건 뭔 뜻이에요? 오늘 x축 방향으로 A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네. 그렇다면 똑같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의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y 마이너스 b는 m x 마이너스 a 얼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네, 0,0일 때 접하던 애를 a, b일 때 접하게 바꾼 거 말고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평행이동한 겁니다. a만큼 b만큼. 얘는요? 선생님 그럼 얘도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x1 곱하기 x만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x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x1을 넣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으로 생각했을 때 x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집어넣는 식이라서 결론을 얘기해 주자면 이렇게 나와요. x1-a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는 r제곱.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요 식을 어떠한 원 위에 있는 점점 급해지고 있어. 어떠한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을 때 중심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얘를 잠깐 옮겨주는 거야. 어디로? 원점으로. 그러면 저기 있는 저 x1, y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도 x1-a만큼 y1-b만큼으로 평행이동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x1-ax 더하기 y1-by는 r 제곱이 나올 텐데 최종적으로 다시 얘를 옮겨주게 되면 x1-a 곱하기 x-a 더하기 y1-b 곱하기 y-b는 r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를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으나 안 되면 외우시면 돼요. x 하나 대신에 딴 거 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필수예제 8번이요. 필수예제 8번. 필수예제 8번. 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8. 위의 점 5,1. 정석대로 따지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갔을지도 몰라. y는 mx-5 더하기 1. 그래서 mx-5m 더하기 1은 y라고 하는 식을 mx-y-5m 더하기 1은 0이라고 놓고 얘랑 몇 콤마 몇? 3, -1 사이에 거리인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아우 더러워 절대가 -2m 더하기 2의 값이 얼마가 되도록 2루트 2가 되도록 식을 세웠을 수도 있어. 그러면 네, 이 식을 정리해주면요.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이 2m제곱 더하기 2가 될 거고 정리하시면 m제곱 플러스 2m 더하기 1은 0이라 m값은 -1 나옵니다. 그래서 m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요 식은 y는 -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와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과정 생략하고 뭐 하라고요? 5-3 곱하기 x-3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1은 8. 정리하죠. 2x-6 더하기 2y 더하기 2는 8. 2x 더하기 2y는 12. x 플러스 y는 6. 같은 식이 나오죠. 공식이 편합니다. 지금 왼쪽 식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m값을 찾아주시면 됐는데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뚝딱 할 수 있더라. 인 겁니다. 아이, 잔소리 하다가 시간 더럽게 날려먹었네. 그대들 잠깐만 체크 좀 하고 끝내죠. 오늘 무슨 요일이죠? 22일인가요? 예, 일단은 그러면 가볍게 3번 말고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저기 몇 번 남았냐면 9번, 필수예제 9번하고 10번이 남았어요. 그 필수예제 9번하고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유제뿐만 아니라 연습 문제에서도 한번 골라서 풀어보십시오.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그 다음에 라이트세는요 338번까지밖에 못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제가 다음번에 많이 나갈 예정이라 저기 실전 트레이닝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좀 풀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은 미리 풀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338번 수학의 셈은
몇 쪽? 127쪽까지 해주시고, 지금 우리 누구? 아까 석호, 태영, 씨. 예,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